자, 이번 시간에는 차트에 대한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시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느니 내일의 운세를 봐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모르면 주식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 그리고 주식의 대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꾸준한 수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추종하는 기술적 분석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이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죠. 그러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 어떤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파동원리 분석법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주가 추세 분석과 매매 신호 포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즉 파동원리 분석법으로 종합주가지수 차트, 나스닥 차트 분석, 일봉, 월봉, 1시간 차트, 30분 차트, 5분 차트, 1분 차트 등 모든 주가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보조지표를 다 분석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원리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책이 어떤 책이냐, 고 변호사의 주식 강의 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 책을 펴낸 출판사는 소개 글에서 저자는 기존의 주식책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차트 분석을 다루거나 작전주를 사서 수익률 대회에서 등수에 든 그런 사람들 이야기 같은 돈을 번 이야기를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책은 기존의 접근법하고 달리한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고승덕 변호사입니다. 이 책을 읽은 주식 투자자들 반응은 상당히 좀 엇갈렸는데, 리뷰들을 보면은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알기 쉽게 차트를 넣어서 표현된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서 접한 책으로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호평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자가 개발했다는 이론도 다른 기술적 분석 서적들에 나와 있는 것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에도 대부분 리뷰한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엇갈리죠. 이 책의 전제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런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판적인 리뷰 대부분은 이 책에서 새롭고 뛰어나다면서 내놓은 기술적 분석 방법은 새롭지도 않다, 기존에 있는 책들 몇 개 보면은 그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조금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뒤섞어 놓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 그런 뜻을 한번 본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이런 개념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죠. 이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위해서 주가와 거래량과 거래량 등의 이런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과거 흐름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이 캔들이라는 그런 차트를 개발을
한 사람이 거래의 신 혼마죠. 이 사람은 주식이라는 게 없을 때 쌀 거래를 할 때 이런 캔들을 개발을 해서 쌀 거래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의 이런 양봉이다, 음봉이다, 이런 차트에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움직일지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은 그 패턴이 과거에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통 믿고 있죠. 자, 개인 투자자 중에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매매하는 이 사람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 개인 투자자 중에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좀 의존하겠죠. 저도 이 기술적 분석을 사실은 좀 좋아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이 분석을 해보면 재밌죠. 재미도 있고 또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고 분석하기가 좀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좀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아무튼 이제 거기에 자기만의 이런 뭐 경험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제 이 변형을 조금 줘서 자기만의 이 방식을 조금 추가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으로 아마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헤지펀드 전문가인 잭 슈웨거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못하면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헤지펀드 전문가입니다. 헤지펀드 전문가들은 조금 이제 이 투자 기간이 조금 짧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런 투자자보다는 헤지펀드 전문가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도 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투자 기간이 조금 짧은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아무튼 이 헤지펀드 전문가 잭 슈웨거는 기술적 분석을 모르면은 주식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의 저서를 비롯해서 많은 기술적 분석 책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주식책 이렇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 책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관련된 책이 출간이 많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식 투자 강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뭐 따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뭐 이런 말도 했죠. 그런 책도 있고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뭐 이런 책을 낸 이런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상당히 좀 크게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제가 자주 언급한 피터 린치죠. 자, 그리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탁월한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대가들이 쓴 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든 이런 말을 한 부분들을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말을 한 경우가 거의 없죠. 책들도 보면은 기술적 분석은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렇게 투자했고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존 비판을 개괄한 뒤에 기술적 분석이 왜 오류가 있는지 설명을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트를 뒤집어 놓고 봤을 때 다른 답이 나오지 않더라. 바로 놓여 있을 때나 뒤집어 놓고 있을 때나 답이 똑같더라. 그걸 보고 이 기술적 분석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는 각종 차트 형태들에 현혹되는 것은 돈을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하는 룰렛 도박꾼과 다를 바 없는 미치광이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렸죠.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피터 린치는 자신의 기술적 투자를 거론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로 예측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가설이 있죠. 자, 랜덤 워크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랜덤 워크라는 가설도 기술적 분석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 워크 가설은 주가의 등락은 매번 독립적인 시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주가 변동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랜덤 워크니까 뭐 랜덤하게 간다 이런 가설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주가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석하는 일은 주가 예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덤 워크 데이터로 기술적 분석의 분석력을 검증해 본 상당히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자, 그 실험이 뭐냐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인데 랜덤 워크 이론을 쓴 버튼 멜킬 교수는 가상 주식의 주가가 매번 독립적으로 등락하도록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초기 주가를 50으로 놓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0.5 올라가고 뒷면이 나오면 0.5 떨어지도록 이렇게 가설을 실험을 짰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짰는데 이 동전은 과거를 기억을 하지 못하죠. 동전이기 때문에 기억 못하기 때문에 이 가상 주식의 주가는 무작위로 등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탁 손가락으로 튕겨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0.5 올라가고 0.5 상승, 뒷면이 나오면 0.5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동전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 어떻게 나올지 랜덤 위크 말 그대로 랜덤 위크죠. 자, 이 가상 주식의 주가는 무작위로 등락을 하겠죠. 자, 이렇게 무작위로 등락한 이 움직임 자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킨 거죠. 0.5 올라갔다 0.5 떨어졌다 0.5 올라갔다 0.5 떨어졌다 3번 올라가고 1번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걸 이제 쭉 그려가지고 이 컴퓨터로 이제 차트를 만든 겁니다. 그 차트를 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 가상 주가 그래프죠. 동전으로 만든 이 가상 주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아주 기술적 분석을 잘 한다는 이런 차티스트한테 딱 보여줬습니다. 이 주식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그 차티스트가 당장 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이 주식을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기술적 분석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불필요한 것처럼도 보여지고 무모하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이런 테스트가 한번 있었고,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기술적 분석이 아니면 이제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또
의문이 생기죠. 자, 이 부분은 그런 거죠. 이제 피터 린치라든가 아니면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아니면 워렌 버핏 이제 요런 주식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이 과거 주가 분석이 아닌 이 과거 주가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죠. 그 부분이 아닌 내재 가치와 미래에 얼마나 이 기업이 성장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낸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또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기는 좀 쉽지가 않죠.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기술적 분석에 자꾸 이렇게 의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바와 같이 랜덤 위크 동전 가지고 튕겨서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이런 부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딱 보여줬더니 이건 무조건 사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렇듯이 그런 부분은 오류가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과거 지표 가지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장기적인 꾸준한 수익을 추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 분석보다는 그 주식의 내재 가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길 건가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투자 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한동안은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 잘 맞아 떨어질 때는 정말로 이게 맞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기술적 분석만 있으면 나는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 단기간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맞다가 또 시장 상황이 이제 좀 바뀌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이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 기술적 분석 탁탁 하면은 이 성공 확률이 뭐 70%, 80%까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또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맞는 확률이 30%, 40%대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아주 열심히 분석해서 확률을 이렇게 봤더니 51%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51%가 나왔는데 그냥 눈을 감고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그냥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확률이 50%죠. 주식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한 1% 정도밖에 더 앞서지 못하더라.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가들 꾸준한 수익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큰 돈을 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기술적 분석을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은 이 차트나 거래량을 보면서 대강 이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대강 이제 감은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아무래도 통계적인 부분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냥 의존을 해서 기업 분석은 하지 않고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해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 믿음과 인내가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한 게 장기 투자입니다. 절대 불가죠. 절대 불가인데 이 기술적 분석 가지고 믿음과 인내를 내가 좀 가져오겠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갖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돈을 많이 번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낸 이런 대가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 대가들도 전부 다 이제 기술적 분석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게 좋죠. 성공을 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 분석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대부분의 이런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좀 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많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맞는 경우들도 뭐 있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본인이 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좀 따라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은 그냥 하루하루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뭐 분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좋겠지만, 이 아무래도 이 대가들의 이런 방식을 좀 따라가는 그런 투자가 훨씬 더 유용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뭐 재미삼아 좀 본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바라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